시장 조정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새로운 행정부 출범과 중국 지표, 통화 정책 방향성 결정 등 우리가 살펴볼 변수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장에선 삼성그룹 이슈까지 더해진 상황이죠. 과연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각종 이슈들 다루면서 전략까지 저희 시간 통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박 앵커의 퇴근 전 키워드로는 변동성은 변동성일 뿐이라고 꼽아봤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긍정의 시나리오가 나올까요? 아니면 그 반대의 이슈가 될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박 앵커의 퇴근 전 함께 하시죠. 박 앵커의 퇴근 전 본격적인 시장은 시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1.7% 떨어지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3,032포인트. 2시경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결과 소식이 전달이 되고 나서 순간적으로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단숨에 20포인트를 내주며 3,006선까지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회복세를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1.7% 낙폭을 조금 줄이는 흐름 반영이 되고 있죠. 지수 레벨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저가 매수 시기를 늦춰야 한다라는 증권사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계속해서 전략 챙겨봐야겠죠. 일단 지수는 3,032포인트 지나갑니다. 수급적인 흐름 들여다보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로 오늘장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는 7일째 계속 사들이고 있고 기관 측에서는 계속 또 팔아치우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확연한 건 개인 투자자가 오후 들어 금액을 더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지난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총알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들이 구원투수가 돼줄 수 없겠는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오늘장 외국인 2,400억, 기관은 3,000억 정도 매도 대응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 흐름 보시죠. 눈에 띄는 종목군은 삼성그룹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그룹 이슈 전달이 됐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년여 만에 결국 결과가 나왔는데 삼성 측에서는 최악의 결과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시계제로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 삼성의 오너 리스크는 생각보다 주가에는 영향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순간적으로는 삼성그룹주가 모두 낙폭을 조금 키우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짧은 시간 내에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모두 만회해 나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지네요. 일단 삼성물산 5% 낙폭 조금 크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삼성SDI, 삼성전자, 삼성전기까지 오늘의 종목들 모두 흔들리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 이슈 이전에 시장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게 더 크긴 하겠지만요. 또 시장에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더 있죠. 메디톡스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이 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된 하락을 기록해왔던 종목이죠. 오늘장에서는 10% 이상이나 떨어졌습니다. 오늘 1시 48분경에 소식이 전달됐죠. 식약처에서 이노톡스 허가 취소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이 영향 받아가면서 오늘 매도 물량이 집중적으로 오후에 쏠렸고요. 지금 현재 10.31% 밀린 14만 원권, 결국 14만 원권 하향 이탈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짚어볼 종목들을 점검을 해봤고요. 자,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지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제발 욕심 좀 적당히 내라. 이제 좀 내릴 때 되지 않았냐? 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반대로 변동은 변동일 뿐이다.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나씩 보죠. 제발 적당히 해라라는 측의 의견을 보면요. 코스피는 최근에 일평균 100포인트 정도 등락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과열과 인플레, 금리 상승의 부담을 안고 있어서 10주간 올라왔는데 이제 떨어질 때도 되지 않았느냐라는 목소리인 거죠. 대신증권에선 대표적으로 코스피 2600 지지선으로 둬야 한다라는 살짝 보수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자산과 경기의 괴리가 좁혀지는 과정에서 지수는 내려온다라는 건데요. 이 의견에 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반대 의견에 더 동의하십니까? 변동은 변동일 뿐이다. 결국은 올라간다라는 측의 입장입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코스피 3,500까지 무난히 갈 거야. 지금 걱정하는 고객 예탁금과 신용잔고 생각보다 여유 있어라고 이야기를 내놨고요. SK증권에서도 3,500포인트 도달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디쯤일지 궁금해지네요.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우주항공주가 오늘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죠. 미국의 아크인베스트가 이 우주항공주를 새해 첫 ETF로 꼽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달되면서 오늘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유난히도 도드라지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아크인베스트가 뭘까요? 이들은 창립 직후에 바로 테슬라를 지목하면서 관련 펀드와 ETF를 만들었고 그로 인한 수익을 크게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시작할 때 블랙록보다 더 많은 자금을 모집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랬던 아크인베스트가 바로 우주항공주를 차세대 성장주로 꼽으며 관련 종목이 강세를 나타낸 거죠. 그리고 결국 5G에서 6G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면 모두 우주 발사체가 필요할 거고 관련한 정보를 분명 원하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가는 형태가 나오고 있어 민간 투자 기업들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시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열어보시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28%, 인텔리안테크, 세트레가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까지 LIG 넥스원 모두 다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항공주에 대한 리스크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죠. 리스크 어떤 것들이 거론될까요?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R&D 비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잘 따박따박 벌어오는 기업 자체가 적다라는 게 리스크고요. 사이버 보안 문제 계속 거론되죠. 국가 주도하다가 이번에 민간 주도로 넘어가게 된다면 정부 측에서 법적인 규제를 걸 수 있다라는 리스크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잘 감안하셔서 여러분이 종목 선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죠. 자, 지금까지는 좀 시장 속에서 나올 만한 얘기들을 모아온 오피셜 내용이고요. 자, 주식 뇌피셜로 한번 가보죠. 박 앵커가 오늘 어떠한 전문가와 함께 한 연구원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청 장기 아니야? 우주항공?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말 돼? 초장기지. 기술 지금 확보하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장기다라는 지적인 거죠. 그래도 사라면 당신은 뭘 살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당근 대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다라고 질문을 줬어요. 사실 국내 우주항공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장 모두 다 생각할 수 있는 플로우잖아요. 단기는 어떠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떻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난 단기라면 세트레가이를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웬만하면 하지 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단기 급등주를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나 세트레가이 모든 종목에 분명 눈길이 가고 있는 박앵커인데요.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살지? 저라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단기 대응을 해보겠다라는 이 승부주로 던져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제가 한 주 뒤에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오늘 장에서는 27%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850원. 이어지는 이 코너에서 관련한 투자 전략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송태영 과장이 과연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종목 지켜보시면서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퇴근 전 정보들 정리되셨습니까? 내일 3시에도 어김없이 새로운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